네. 이번에는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과 외교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한중 정상회담. 네. 총론부터 좀 평가해 주시죠. 예, 총론적으로. 일단 관계 회복. 예. 한국에서는 대통령은 이제 완전한 복원이라고 얘기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좌우러지는 정상 궤도였다. 예. 그동안에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사드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았고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 3년은 완전히 정지 상태 또는 예. 후퇴였기 때문에 한 8년간에 그럼 이걸 복원인데 이 복원 시점이 어디냐? 예. 윤석열 직전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이제 초점이 결국 그 사드 예. 사드 이전까지 예. 복원한다. 예. 여기가 가장 중요한 사드 성과라- 이전까지 복원은 완전 복원 아닌가요? 완전 복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묻죠. 예. 구체적으로 무슨 공동 성명도 안 나오고 예. 뭔 합의를 했냐 하는데 예. 이게 중국의 방식이기도 하고요. 최근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미국하고도 요즘은 정상들이 만나서 공동 성명 안 하더라고요. 예. 해가지고 뭔가 대단하게 선언해놓고 잘 못 지키는 것보다는 예. 팩트별로 한다. 그게 하나고 예. 또 하나는 중국의 방식이 예. 일단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친구가 된 다음에 사업은 그 다음에 한다. 그래서 네. 우리가 관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관계. 예. 그게 반영이 됐고 세 번째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하자면 되게 짧았습니다. 예. 실무 협의를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합의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네. 그 기간이 굉장히 짧게 그리고 좀 중간에 제가 과정을 아는데 예. 이 일본하고 중국과의 순서 싸움이 좀 있었어요. 예. 중국은 일본하고 먼저 하면 한국하고 안 한다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런 장면들이 가면서 세세한 실천 조항은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분위기, 예. 뭔가 전환, 예. 복원 여기에 맞춘 것 같아요. 그럼 비판하는 쪽에서는요. 예. 세세한 어떤 실천 조항이 없으니까 네. 뭐 맹탕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뭐 그렇게 예. 보이기도 예. 하는데요. 예. 일단 엄청나게 환대를 했고 네. 너무 이례적일 정도로 환대를 예. 했고 그렇다면 향후에 실천에 달려 있겠죠. 제가 그때도 예. 한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팩트 시트가 어떻게 실천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네. 것처럼 저는 그래서 14개 분야로 오히려 나눠서 네. 이 4개를 합쳐서 합의를 했다면 아마 그게 공동성명이 됐겠죠. 네. 예. 그걸 14개로 나눠서 진전되는 건 빨리 가고 예. 예민한 건 좀 천천히 가면서 아마 그렇게 실용적인 경로를 밟아갈 것이다.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앞으로 가장 주목해 봐야 될 어떤 세부 조항은 뭔가요? 근데 의원님 이제 보시기에. 예. 그렇지만 예. 90분 동안 예.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북한 핵에 대해서 어떻게 할 네, 거냐 예. 자세한 게 안 나왔고 네. 한한령에도 잘 안 나왔고 그다음에 한미일 이 일종의 군사 훈련에 대해서도 어떻게 안 나왔지 예. 않습니까? 이런 거를 상대방이 다 한테 예민한 문제도 서해 구조물 포함해서 예. 다 한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걸 가지고 경론을 벌여서 합의로 가는 이런 과정은 안 겪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게 총론적으로 어떤 관계 복원에 대한 신뢰 회복은 이루어진 것 같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말씀드렸지만 맹탕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세부 항목에 앞으로 그 진행 과정을 가장 좀 자세히 지켜봐야 될 부분은 뭔가요? 보시기에. 그게 이제 이번에는 보냐면 예민한 문제가 네. 서로 예민하니까 네. 이번에 제일 많이 진전된 게 결국 경제잖아요. 네. 이 네. 경제 부분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600명 한중 경제인이 600명이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상해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실천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래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 중에는 우리가 주고받는 것 중에 가장 주목하시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일단 공급망 안정입니다. 네. 우리가 미국이 우리한테 이렇게 등을 돌려가지고 우리 뒤통수를 치면 예. 우리가 이렇게 그 고생을 하고 예. 그동안 우려를 했는데 중국이 만약에 우리한테 히토리라든 이런 것들을 돌렸을 때는 우리는 상당히 치명타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중국의 약속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중국하고 수직적 분업 관계였습니다. 예. 우리가 앞서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는 중국이 워낙 발전을 해서 서로 경쟁과 협력을 해야 되는 관계다. 그래서 수평적 관계다. 예. 그다음에 문제가 이제 우리가 제조업에서 조금 밀리니까 예. 2차 FTA 예. 결국 서비스업 문화 이런 쪽에 우리의 요구가 예. 상당히 들어가고 중국이 긍정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미국과의 어떤 균형, 예. 미국과의 어떤 뭐 줄다리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중국을 우리를 예의주시할 텐데요. 예, 그런데요. 미국으로서 여기는 예. 중국이 좀 속내가 복잡한 예.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알아요. 한미동맹이 얼마나 특수한가. 네. 거기에 대해서 이 상수라고 보는데 네.
중국이 바라는 건 뭐냐면 모든 일에 미국과 같이 할 거냐. 중국하고 민감한 문제라든지 네. 한국이 자율성을 발휘하는 게 네. 있으면 좋겠다. 예. 이때 이제 한미일 같은 거죠. 예. 한미일 동맹 같은 건 중국이 반대하는데 예. 사드도 그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한테 바라는 거는 적어도 중국한테 위협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한국에도 이익이 안 되면 예. 좀 버텨달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것. 저 원잠 같은 것도 한미일 예. 원잠 같은 예. 겁니다. 원자력 잠수함도 중국이 지금 그렇게 반발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의 국력이 좋아지는 자주국방 쪽으로 가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예. 마치 옛날에 사드 때 한국이 운영하면 우리 반대하지 않겠다는 말을 그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국이 무기를 주고 그 무기를 갖고 중국을 견제하는 천병이 되는 것을 반대하겠죠. 그런 겁니다. 예. 다른 건 어떤 경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네네. 서비스 분야 말고요. 네. 기술이나 이런 데서 가장 받고 싶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중국은?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지금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의 사이가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운신의 폭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수출 금지해라. 수입 금지해라. 이런 거를 우리가 다 듣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익이 될 때는 미국한테 좀 저항을 하면서 우리 걸 챙기냐 이걸 보겠죠. 우리로선 미국의 어떤 틈에서 좀 할 공간의 운용 범위가 있나요, 보시기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8년 전에는 뭘 잘하려고 했지만 워낙에 사드 때문에 안 좋았기 때문에 홀대론이 나왔던 거잖아요. 이번에는 중일 관계도 그렇고 중미 관계도 그렇고 중국이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한국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되겠다는 중국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4월은 저는 미중 간의 대타협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운신의 폭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한테 압박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압박의 강도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어떤 성갑도 현실론으로서 그렇습니다. 중국과 손잡으면 굉장히 얻을 게 많으니까. 그렇죠. 이전보단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맞습니다. 패권 경쟁도 뭐 지금 당장 뭐 둘이 해가지고 도움될 건 없고요. 저는 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 때문에 미중 관계가 악화될 것이고 갈등으로 가는 건 전 분석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분은 넘어가 볼까요 그럼? 그럴까요? 그럼 미중 베네수엘라는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동의하시면 침공이다. 맞습니까? 침공이죠, 맞습니다. 저는 명백한 침공이다. 침공입니다. 그럼 그런 침공은 또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린란드에도 반복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린란드에 반복되는 것이 저는 당장 실행에는 어렵겠지만 지금 침을 흘리고 있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도 어떻습니까? 이거 막는 게 불가능하다고 여기나요? 그러니까 다 반대를 하잖아요. 이번에 베네수엘라도 뭐 이거는 국제법을 어긴 거라고 얘기하고 미국 내부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뭐냐 하면 덴마크령이지만 여기에서 자치령이고 덴마크하고 자치령 그린란드 간의 합의문 중에 그들의 운명은 그들의 투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계속 압박을 하다가 그다음에 미국에게 병합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움직이겠죠. 그 사람들을 반대하면 그 사람들의 신변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군사를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러시아가 돈바스 했던 똑같은 방법이에요. 비슷한 방법이네요. 그래서 돈바스에서 러시아의 그거를 90% 이상 찬성이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린란드 상황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론 분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저보다 반대를 하겠죠. 덴마크도 반대를 하는데 우리가 좀 트럼프를 반대하면서도 트럼프를 자극하지 못하고 비판하면서 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무슨 수를 쓰겠습니까? 이제 또 덴마크 내부, 그린란드 내부에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게 또 5, 6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인구 전체. 그린란드가. 자, 그러면요. 미국이 저런 행위를 하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어떤 침공을 비판하는 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졌죠. 그다음에 중국이요. 대만 침공하면 뭐 그걸 누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판도라 박스가 열린 거예요. 제일 저는 이번 사태에서 심각한 거는 국제 질서가 이제 강대국이 힘을 사용할 때 막을 수 있는 규범이나 기구나 제도가 다 사라진 거죠. 그래서 원래 다른 나라에 기입할 수 있는 걸 지극히 축소시켜 놓은 게 유엔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침략을 받았을 때 자위권 행사하는 거.
두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예를 들어 학살이 일어났을 예. 때 그다음에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듯이 안보리에 결의가 있어야만 가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엔 그 두 가지가 다 무시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법 위반이고 유엔 헌장 위반이거든요. 예. 그렇게 말하면 유엔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제한시키지 않으면 강대국들이 모든 이유를 수만 가지 이유를 붙여서 그렇죠. 예. 때릴 수 있는 예. 거죠. 예.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예. 그게 이제 용인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돼버린 겁니다. 그게 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유엔은 명실상부에 유엔은 이제 그 거의 이름만 남은 거 아닌가요? 기능 예. 부전에 빠졌고요. 예. 사실 유엔을 계속 무시해왔고 지난 9월에 예. 그 연설하면서 유엔은 천하에 무용한 거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이 유엔을 무시하면 뭐 없어진 거죠, 그거는.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 유엔에서 그 트럼프를 막 비판하고 예. 막 몰아붙일 경우에는 탈퇴해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땅에서 나가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도대체 이제 세계 질서는요. 네. 유엔이 어떤 국제 질서, 명목만 남았던 국제 질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제약들은 이제 사실상은 사라져 버린 셈인데요. 그렇죠. 어떻게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힘으로 가는 건가요, 전부? 힘으로 가는 거죠. 각자 도생의 시대고 정글과 같은데 네. 제가 이번에 트럼프를 보면서 약간 이 소름 끼치는 일이 예. 있었습니다. 작년 11월에 당선이 됐을 때 예. 미국의 허드슨 인스티튜션 연구소라고 예. 꽤 보수적이긴 한데요. 거기에 소장이 한국 대표단을 맡고 의회 대표단을 네. 맡아서 하는 말이 뭐였냐 하면 지금까지 미국과 동맹국,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힘의 반영이 되지 않았다.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힘이 세도 다 봐준 거다. 예. 이제 힘의 차이만큼 관계가 설정될 것이다. 예. 이 말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에게는 그 힘을 사용해서 전부 다 미국의 이익을 얻어오는 음. 그냥 마켓이 된 겁니다. 예. 그러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것이고요. 이제 이념이랄까 동맹이랄까 이런 네. 어떤 부분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이제 전부 이익을 위해서 각자 도생을 할 텐데. 그렇죠. 일단 중국과는 어떻게 돼? 아까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건 잘못 본 그건 것이다. 잘못 예, 본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단순한 북이잖아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에 전적으로 원유를 공급받고 예. 있고 그다음에 남미가 일종의 중국식 손자병법의 원교 근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남미 국가들에서 예.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건데 사실 베네수엘라를 구할 만큼 예. 또는 미국과 충돌하면서까지 베네수엘라를 보호할 정도는 아닌 거고요. 예. 이미 비판은 하지만 더 이상의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미 드러나 버렸죠. 드러나 버렸는데 예. 저는 오히려 예. 더 가면 예. 중국은 러시아는 화장실에서 웃고 있을 것이다. 예. 표정 관리할 것이다. 예. 사실 베네수엘라 잃어버리는 거는 아쉽지만 예. 뭐냐 하면 미국이 소위 말하는 이 서방구 예. 아메리카 대륙만으로 축소돼 버리고 예. 외부에서 대만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훨씬 더 자유롭게 움직일 자유롭게 수- 수 있게 된 거죠. 예.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데요. 네. 그 사람 그쪽은 그렇다 치고. 네. 자, 힘만이 지배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네. 우리는 어떻게 도생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 네. 대통령이 미국하고 만나고 오면 꼭 예. 뭐라 그럽니까? 예. 힘을 길러야 되겠다고 하는 예. 그게 진심일 건데요. 예. 그런데 미국이 그러면 한국이 동맹이 트럼프가 왜 우리한테 그러면 이렇게 협조를 하느냐? 예. 우리가 단순히 동맹이 아니라서가 예. 아니라 한국의 이용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예. 제조업 강국으로 미국이 꼭 필요한 한국이기 때문에 예. 베네수엘라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는 그거는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는 전적으로 미국에 올인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우리가 다른 지렛대를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네. 당연히 중국이고요. 예. 예. 중국이 가장 큰- 그래서 예. 사실은 한중 정상회담이 중요합니다, 예.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나라가 힘으로만 움직이려고 이미 이제 그렇게 뭐 네. 명목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난 힘으로 이제 힘의 바탕을 둔 외교를 할 거야. 예. 그럼 중국도 그러려 그럴 거고요. 네. 대만 무력 침공 가능성이 높아졌습니까? 보시기에 이번 사태로 베네수엘라. 근데 이제 예. 그래 논리적으로 맞는데요. 중국은 구태여 무리를 해서 대만을 네. 침공하지 않겠다는 예. 거였고 그러나 서방은 미국을 포함해서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자체가 실제로 침략할 가능성이 높였다기보다는 예. 이제 침략해도 되는 명분은 만들어. 명분은 많아지는 거죠. 명분은 네. 뭐 이제 뭐 이걸 막을 명분이 미국으로서는 없어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예. 사실은 잘못된 거잖아요. 네. 예를 들자면 러시아가 이거를 환영해야 되고 예. 우크라이나가 이걸 반대해야 되는데 예. 지금 거꾸로 됐잖아요. 네. 젤렌스키는 오히려 이번 조치를
지지하고 예. 러시아는 내로남불로 반대를 했단 예.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럼 서로 힘 자랑할 때 예. 우리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쪽이 줄 서는 외교는 하면 안 불가능해졌고 되는 거죠. 하면 안 되는 맞습니다. 거죠 지금. 예, 그렇죠. 그리고 서로의 저는 힘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어차피 서로 힘 자랑이라면. 트럼프가 유한하잖아요. 예. 일단 트럼프라는 소나기를 피해야 된다면 예. 이게 계속 저는 뭐 계속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이게 이제 그야말로 정글로 갈 수 있고 유엔이 무력화되면 이런 것도 갈 수 있는데 가능한 한 자유무역 질서도 그렇고 예. 이러한 일종의 평화 질서, 안보 질서를 나머지 나라들과 그래도 저는 지켜내는 게 예. 같이 협력해서 지켜내는 게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예. 정글이라고 우리가 몸을 던져가지고 그냥 군사력만 확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전 세계가 그런 상태에 위험한 상태에 놓이는 걸 원하지는 않는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예. 자, 미국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힘 자랑을 하는 이유는요. 네. 미국의 힘이 약해졌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투사하던 힘을 이제 앞마당에만 투사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보시면 예. 일단 아프간에서 철수했잖아요. 예. 미얀마에서 철수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를 중단 못 시켰죠. 예. 중국한테 관세 공격했다가 혼났죠. 예. 그러다 보니 가장 자기가 했을 때 그래서 트럼프 생각에는 그래서 국가안보 전략에서 예. 이 신먼노주의가 나오는 이유가 그래도 안 뺏겨야 되고 그래도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미주 네. 대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미주 대륙만 직접적인 힘을 행사하고 그렇죠. 나머진 그렇죠. 방기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아까 예. 유럽은 러시아한테 취약해지는 거고 예. 아시아는 중국한테 취약해지니 예. 이게 러시아와 중국이 화장실 가서 웃을 일이다. 오히려 예. 표정 관리할 일이다. 겉으로는 비판을 하지만 근데 우리도 대단한 위기지만요. 기회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예. 예, 양쪽의 힘에 노골적으로 우리도 어떤 균형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의 운신의 폭도 커졌죠. 옛날에는 예. 우리가 동맹이란 동맹 어떤 이념에 묶여가지고 또는 예. 자유주의 질서, 예. 가치 예.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냉전의 연장이긴 하지만 예. 진영 대결이 있었는데 이제 진영 대결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잘하기에 따라서 우리한테는 유리하게 된 측면이 있긴 합니다. 우리도 일본과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저는 일본도 하나의 지렛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본 대일 관계는 어떻게 변해야 되나요? 그래서 예. 이번에 사실 오른쪽에 서야 된다고 얘기하는 시진핑의 말이 예. 같이 중국과 함께 일본을 때리자는 말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 대통령은 잘 넘겨서 예. 항일은 맞다. 그걸 얘기하면서 중국의 체면은 세워주되 네. 지금 현실에서 같이 공조해서 일본을 때릴 수 없다. 네. 이걸 보여준 거거든요. 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입장은 이번 어떤 이 힘의 국제 질서 속에 좀 바뀌나요? 보시기에? 저는 중국은 늘 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옛날에는 중국을 압박해가지고 북한 좀 압박해라. 예. 예. 근데 지금은 북한을 좀 끌어내달라. 예. 피스메이커가 돼달라고 예. 하니까 좋은데 당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중국이 북한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얘기가 창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예. 향후에 그렇게 모색해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중국은 어떤 상황을 가장 원하나요? 북한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북중 사이에는 예. 그러니까 북한은 이런 거죠. 일단 러시아하고 저렇게 가까워져도 자기가 살아남는 거의 90% 이상의 무역과 생필품은 중국으로부터 역시 중국이고요. 예. 그 중국은 뭐냐면 북한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한미일에게 빌미를 줄 수 있는 북중러 삼각은 절대로 안 가죠. 절대로 안 간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또 한국이 필요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북한도 중국도 서로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믿지는 않지만 네. 서로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힘의 새 질서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운신의 폭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넓힐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그래서 윤석열하고 예. 반대만 하면 됩니다. 예. 그 뭐냐면 윤석열은 올인했잖아요. 예. 미일에 올인했죠.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중국도 관리하고 예. 러시아하고도 빨리 관리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지난번처럼 저기 글로벌 사우스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가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단 김준영 의원이었습니다.